너 인간이야? 인간 증명의 시대. 중국어 방에 갇힌 AI,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임을 증명하는가? 진실이 붕괴된 세상, 나는 살아냈다는 유일한 증명. 너 인간이야? 한때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대사였던 이 질문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만든 콘텐츠와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금 대화하는 상대방 사람 맞아요? 예전엔 완전 SF 영화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이 사람 봇 아냐? 하면서 노는 뭐랄까 일종의 밈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레딧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온갖 기발한 방법을 다 공유해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보수로 의심되면 그냥 뜬금없이 감자라고 말해봐 하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많이 써요. 오늘 날짜, 그것도 연, 월, 일, 요일까지 아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초창기 AI들은 이런 실시간 정보에 되게 약했거든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 2 빼고 범고래에 대한 십자말풀이 인트 만들어봐. 와, 이건 진짜 어렵죠?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완전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고방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컴퓨터 과학의 새벽에 등장했던 한 유명한 아이디어, 바로 튜링 테스트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비공식적인 버전이긴 하지만요. 이야기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시험하기 위해 모방 게임이란 걸 제안했죠. 만약 컴퓨터가 채팅을 해서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면 그건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근데 보세요. 1980년에 철학자가 잠깐만요 하고 딴지를 걸고 2025년쯤 되니까 뭐 이제 AI가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게 되면서 사실상 이 테스트는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기계가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로 생각하고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걸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존 썰이 그건 아니지 하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썰은 아주 기가 막힌 생각 실험 하나를 제안합니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돌리는 게 정말로 이해하는 거랑 같을까?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잠긴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 손에는 영어로 된 아주 두꺼운 규칙책만 하나 들려 있고요. 이제 밖에서 창구로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쏙 넣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규칙책을 뒤져서 질문에 맞는 기호를 찾아 그대로 베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방은 아주 유창하게 중국어를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완벽해요. 하지만 여기서 서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방 혹은 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의미도 모르는 기호를 규칙에 따라 이리저리 넘기고 있을 뿐이에요.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본질적인 이해는 전혀 없는 상태.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중국어방 이야기는 그냥 철학자들이나 컴퓨터 과학자들 사이에서나 오가는 뭐랄까 좀 추상적인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기술 발전이 이 모든 걸 현실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 철학적인 논쟁이 갑자기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선 자체가 그냥 희미해진 게 아니라 아예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저 중국어 방 안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물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날짜는 가상이지만 사실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픈 AI의 소라 같은 AI 모델들 보세요. 이제는 진짜 현실이랑 구분이 거의 안 되는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냥 정교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기호들의 조합인지 이들은 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모두가 중국어 방 안에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와, 기술 진짜 좋아졌다 하고 감탄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체되는 현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을 인식론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뭘 믿어야 할지, 뭐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바로 이런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나 얼굴을 위조해서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 있죠? 이런 중간자 공격이 지난 1년 동안에만 무려 46%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 파장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딥페이크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뉴스, 법정 증거,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요. 모든 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떠밀어 넣었습니다. 어떤 시대냐고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인간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체크박스에 표시하면 끝이었잖아요. 그게 캡차였죠. 목표는 봇을 걸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인간입니다를 증명해야 해요. 이걸 바로 인간 증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AI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만 남는 고유한 건 뭘까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기준은 더 이상 IQ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온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나의 실패, 내가 맺어온 관계들, 나만이 걸어온 그 울퉁불퉁한 삶의 여정, 그게 바로 새로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증명의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AI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째,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라고 질문하는 비판적 사고. 둘째, 흉내낸 감정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는 공감 능력. 그리고 셋째,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살아온 경황이죠. 심지어 우리의 결점이나 불완전함까지도 인간 증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AI가 당신의 기억, 목소리, 얼굴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간 증명의 논쟁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는 인긴 증명, 즉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는 봇을 걸러내기 위해 인간이 ChatGPT 같은 인간 인증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이를 통과하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